내사 생활은 절대 쓰지 마라.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절규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왕의 이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바로 왕이죠. 근데요, 그런 왕이 진심으로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던 게 딱 하나 있었다면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뭐 막강한 군대? 아니면 반란을 꿈꾸는 신하들? 다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너로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연산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역사책, 그러니까 사관들이 쓰는 그 기록,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글로 남겨진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절대 권력과 기록 사이에 벌어진 이 숨막히는 대결. 그 첫 번째 이야기, 왕의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입니다. 보통 우리한테는 그냥 폭군, 이 한 단어로 딱 기억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의 통치 기간을 들여다보면요, 초기와 후기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성군, 다른 한쪽은 폭군. 아니 대체 어느 쪽이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이미지부터 볼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공부 싫어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심지어 형벌은 뼈를 부숴서 바람에 날려버릴 정도로 잔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폭군 연산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이건 연산군 초기 업적인데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방 강화는 기본이고 왜구도 물리쳤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제도도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특별감찰관, 암행어사를 보내서 부패도 막았죠. 심지어 신하들이 전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멋진 칭호를 올리려고 하니까 아니, 나한테 너무 과하다면서 거절까지 했대요. 어떠세요? 우리가 알던 그 폭군 맞나요? 여기에 하나 더. 연산군은요, 정통성 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왕이랑 정실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바로 적장자였거든요. 조선 역사 전체를 봐도 이 정도로 탄탄한 정통성을 가진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모범적이었고 정통성까지 완벽했던 왕이 도대체 왜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변곡점이 역사, 다시 말해 기록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연산군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 사이에 벌어진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498년 무어사화였습니다. 사화라는 건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인데 바로 이 사건이 연산군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분노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버린 거죠. 사건의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글 하나였어요. 실록을 만들던 한 사관이 자기 스승이 쓴 글을 사초, 그러니까 역사의 초고에 슬쩍 넣은 거죠. 문제는 그 글 내용이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걸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줄줄이 처형당하거나 귀양을 갔고요. 글을 쓴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다시 훼손하는 부관참시까지 당했어요. 펜과 칼의 싸움에서 칼이 펜을 그냥 박살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오사화를 겪고 나서 연산군과 사관들의 갈등은 이제 물밑이 아니라 아예 전면전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왕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연산군의 분노 깊은 곳에는요, 아주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사약을 받고 폐위된 자신의 친어머니 폐비 윤씨 문제였죠. 연산군은 어떻게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했는데 신하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계속 반대한 거예요. 여기서 두 생각이 완전히 부딪힙니다. 연산군은 아니, 사관들이 나라의 공식적인 일이나 적으면 되지 내가 사적으로 뭘 하든 왜 그걸 일일이 엿보고 기록하냐 고 폭발한 거고요. 반대로 사관들은 아닙니다 전하, 왕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역사입니다. 그걸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맞선 거죠. 결국 연산군은 그래? 그럼 그 입을 다 막아버리면 되겠네 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기관들을 그냥 하나씩 차례대로 없애버려요.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
주요 언론사, 국책 연구기관, 그리고 국민신문고까지 싹 다 폐지해버린 겁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권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록되기를 거부했던 한 왕이 맞이한 그 비극적인 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연산군의 삶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용문양, 오른쪽은 그가 죽어서 묻힌 너무나도 초라한 무덤이죠. 자신을 지켜보던 사관들의 눈이 사라지니까 연산군의 폭주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어머니 폐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갑자사화를 일으키고요. 또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서 흥청이라고 부르면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쓰는 흥청망청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흥청들이랑 어울려 논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차라리 역사가 없는 게 낫겠다. 왕의 행동이 어찌 역사 따위에 얽매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뭐 기록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겠다는 역사상 가장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 즉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멀리 유배를 가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나 역사를 지우고 싶어 했던 왕은 결국 역사에 의해 가장 치욕적인 왕으로 기록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권력은 기록을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